특검이 진짜 홍길동처럼 동해본 척 서해본 척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원이 장난질을 계속 치네요. 자, 김계환 사령관 관련해갖고 구속영장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얘도 남세진이에요. 참. 자, 드론 사령관과 계엄 사령관을 지금 다 풀어준 겁니다. 남세진이 다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남세진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뭐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김계환의 경력, 가족관계, 조사협조 태도 등을 고려해 도망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영장 판사 4명 있는데 얘는 3명 수원에서 낙하산으로 오고 수원 브라더스고 얘는 그냥 원래 있던 애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윤석열 구속도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얘만큼은 정상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보니까 물들었나 그 사이에? 이쯤 되면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지법에서 정상인 애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없어. 그 논쟁을 넷이서 돌려가면서 하는데. 영장 전담 판사뿐만 아니라 중앙지법의 판사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판사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판 가야죠. 특별재판관, 네. 답재판소. 아니 특검도 했는데 특판은 뭐 못할 것 같아 우리가? 특별판사 해야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 재판 기존에 해왔던 것까지 다 갈아엎고 특별재판소 국민 참여재판 해가지고 생중계 해가면서 저 진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당대표 안 뽑혔지만 국회 자체가 국정조사, 청문회, 그다음에 그 특검 기한 연장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 협조 안 하고 시간 질질 끌면서 6개월을 버텨볼 작정인가 본데. 그러니까 특검 그 기간만 버티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특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이제 지네들끼리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검 무제한으로 연장하고요. 의혹이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개정하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특별 재판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관들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아니 그 박정훈 그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회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VIP 경로를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진술을 바꿨던 사람을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국회 청문회 와서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에 압력이 없었다. 계속 거짓말한 사람이야. 이 사람 어떻게 놔줄 수가 있지? 그리고 박정훈 대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박정훈 대령 무죄 취지로 해갖고 저희 항소 포기했잖아요, 특검이. 근데 이 미친 새끼들이 징계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해병대 자체적으로 징계를 뭐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제정신이 지금 아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관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군 검찰부터 시작해갖고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 고발했던 그 검사가 지금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검찰단장 네. 김동혁이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단장 하나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군 검찰부 자체가 내부적인 감찰을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받아야 돼. 이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오기인가 이거는 지네들 뭐 마지막 자존심인지 어떤지 해볼 테면 모르겠는데 해봐라 같은데 진짜 이거 해줘야 돼. 그래. 배 째려면 째봐라는데 째야 돼. 배 째자. 그렇지. 진짜. 배 째자. 그거 뭐냐? 일로 와라, 째게. 그 건달 새끼들이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찔러봐 그러는데 진짜 찔러야지. 진짜 찔러야죠. 한두 군데 찔러서는 안 되겠지. 그냥 아주 죽을 정도로 찔러야겠지. 그래서 제정신이야. 이번 기회에 쉽게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나갔으면 그냥 따기 한 대 때리고 앞으로 잘해라고 끝날 수 있는 일을 배겨갖고 덤벼들었으니까 몽둥이로 잘근잘근 다시는 그런지는 못하게끔 아니 뜨거운 맛을 한번 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항명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징계하고 별건이라고
입장을 유지하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했다는 거야. 방송 출연하면 네가 안 돼? 징계가 추진되고 있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네가 공무원 군인 신분으로 방송을 나갔다는 거야. 방송을 나간 거보다 그 본인이 피의자로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 앞에 책상 하나 두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상황이었고 거길 나가갖고도 실체적인 군 기밀에 관련된 거나 그런 자기 얘기 안 주장에 대한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팩트잖아. 그 외압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한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징계 사유로 걸고 넘어진다 그러면 아니 기자들 만나갖고 카메라에 찍히는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지. 그러니까. 응?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인터뷰 요청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응. 그리고 그런 그 인터뷰를 한 기자들도 뭔가 국가기밀에 접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다 잡아 쳐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대로 갈 리는 없겠습니다만 얘들은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게 와, 이 정말. 새끼는 진짜. 그러니까 야. 처음으로 쿠데타에 정보사가 끼어있는 것도 희한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도대체 어디까지 연관이 돼 있는지, 그게 국정원이나 뭐 외교부를 넘어서 갖고 해외 공작까지도 직접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새끼가 몽골도 직접 갔죠. 대만도 직접 갔어요. 갔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5일인가 일주일, 내란 5일인가 일주일 전에 갔다고 하거든요. 이거 외환이야 100%야. 자, 문상호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띠꺼운 표정으로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틱틱대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상호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신 게 정말 짜증이 나는데. 아무튼. 자, 문상호가요, 2024년 11월 25일, 그러니까 일주일 비상계엄 전이네요. 선포 9일 전에 대만으로 4박 5일간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뭘 했느냐? 대만 군사정보국이 집권당 민진당과 가까워서 비상계엄 지지를 유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 4일 민진당 SNS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이 게시가 됐었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삭제가 뒤늦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 이 내란이 국제적인 여론이 나쁠 걸 알고 대만한테 가서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건 뭐냐? 대만하고는 일종의 어떤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교 라인이 아니라 정보사령관이 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만 내에서도 난리가 났던 게 뭐냐면 민진당은 어떤 정당이냐면요. 장제스가 타이완 섬으로 옮겨가지고 만든 건 국민당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당이 오랫동안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항거하던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데가 민주진보당, 민진당입니다. 근데 그 민진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야당, 국민당에서 아니 대만 역시 한국처럼 계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들 계엄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막 비판이 나오니까 논란이 커졌죠. 그러니까 민진당이 그제서야 이걸 삭제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당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썼대요. 말 그래서 그대로 제가- 원고 그대로 준 거야. 야, 그래서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쪽이다, 대만 개쪽. 편을 들어줘야 돼? 우리가 대만 편을 왜 들어줘? 걔들은 친일인 애들인데. 그래서 그리고 막말로 같은 중국 새끼들 아니야. 중국하고 대만이 싸우는데 우리가 왜 대만을 위해서 싸워줘야 돼? 우린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짓거리 하는 거 보세요.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방금 문하나가 지적한 중에 제일 중요한 맹점이 뭐냐면 이게 외교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이나 무슨 대사나 이런 사람이 갔을 건데 사실 정보사령관이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해외에서 잡혔다고 생각해 봐봐. 적성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의 첩보기관한테 정보사령관이 잡혔다 그래 봐봐. 대한민국 군 정보의 중요 제안들이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한국에 있어도 일반인이랑 접촉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걸 다루는 사람인 건데 얘가 개업 5일 전에 갔어. 가갖고 이 문건을 전달했어. 그럼 뭔 얘기야? 이미 계엄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고 있었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조력자를 찾기 위해서 대만에다 이걸 부탁했다는 이거 100% 외환죄예요. 사형, 총살. 그러니까 문상호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김용현과 동급이에요. 같이 총살당해야 그래서 돼. 같은 총살형, 얘는 군인이니까 군 형법상 총살로 다스린다. 100% 총살. 그리고 왜 군인이 가갖고 그쪽 정보국하고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지.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대만이 어떻게 됐을 때 한국군이 어떤 형태들은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사전에 내부적인 밀약이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러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 당시 대만은 작년에 한창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대만도 이제 징병제예요. 근데 얘들이 몇 개월 근무하죠? 4개월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아니 대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힘 자체를 기르지 않는데 우리가 지켜준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을 늘렸다가 네. 총선에서 참패하고 있는 거잖아.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그럴 때예요. 그래서 대만 내에서는 이 진짜 미국이 우리 안 지켜주면 우리 어떡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 군 정보사령관이 가서 무언가를 부탁했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뭘 약속해 줬겠냐는 겁니다. 군 정보사령관이. 결국은 해병대 파병이나 뭐 무기 지원 내지는 나중에 군사적 개입 약속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우리 장병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이 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거 한 방으로 외환죄는 성립입니다. 끝났어요. 이거 한 방으로. 그래서 이 정보사령관 예의 입막음이 굉장히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시킬 사람이 없었을까? 스파이 보냈던, 그러니까 북한은 대사관 보냈던 직원 잡혔다고 사령관이 가서 꺼내오고. 그러니까 몽골에 몽골에. 보낸 중령 소령 애들이 그거 잡혔다고 몽골 정보기관에 꺼내왔는데 잡혀가지고. 그거 꺼내오자마자 또 대만을 바로 간 거야. 그만큼 일을 시킬 사람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이거를 뭔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무능한 애들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뭔가 지금 얘네들 조직이 허술하다, 준비가 허술하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고보살 직통 부하잖아. 결국은 보고보살이 시키는 대로 다 하내고 보고보살이 사주를 봤을 때 배신 안 할 놈이라서 지금 저 자리 지키고 있는 놈이잖아요. 얘도 노상원과 함께 매우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오족 중에 한 놈으로 들어가야 될 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